경제나 금융에 관한 얘기는 주로 친구들하고 하게 되는데 이젠 가족들과 하게 되는 횟수가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 계좌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계좌는 가입자 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ISA 계좌는 가입자 수가 매년 92만 명씩 늘었더라고요. 2024년 현재 565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 계좌는 1인당 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죠. 매월 가입자 수가 8만 명씩 4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셈인 겁니다. 이 정도면 이벤트성 상품은 아니죠. 가입 누적액도 30조 원 넘어섰습니다. 연간 6조 원 규모로 매달 5천억씩 4년간 돈이 계좌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가입자 수나 가입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IRP 퇴직연금의 경우도 2024년 기준으로 4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년 31조 원이니까 매월 2.6조 원씩 이 계좌로 8년간 들어오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금 계좌와 자산 계좌 인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우선 이 계좌의 인기 비결은 일반 계좌에 없는 세제 혜택이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제 혜택일까요?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주고 세금 환급이죠. 세금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게 해주고요. 과세 이연입니다. 인출 시 세금을 덜 낼 수 있고요. 저율 과세고 일정 금액 한도로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비과세죠. 이러니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의 한도가 조건을 걸어 놓았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왜 그럴까요?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 혜택이 크기 때문인 건데 무제한 줄 수는 없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혜택이 큰 상품인 경우인데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이걸 알면 제대로 이 계좌를 활용할 수 있겠죠. 국가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짜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1960년에 도입한 공무원연금, 1963년에 군인연금, 1988년 국민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 이런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는데요. 이 계획이 역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군인연금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2년 이미 재정이 바닥났고 고갈됐죠. 그래서 매년 이걸 국가 예산에 넣어 충당해주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9년 재정이 바닥나고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된다고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게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이죠. 그런데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각자 노후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 내놓은 상품이 연금계좌와 자산계좌인 겁니다. 세제 혜택을 듬뿍 넣어주면서 서둘러 이 계좌를 통해서 준비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 이렇게 세제 혜택 주다가 나중에 세법이나 시행령 이런 거 바뀌는 거 아니야? 용돈이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는 거 아닐까? 필요한 일이 생겨서 계좌에서 돈을 좀 이렇게 꺼내려면 조건이 붙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냥 매년 바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나 비과세 이 정도로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계좌들에게 주는 세제 혜택은 세법 시행령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2023년에 일부 내용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런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죠. 23년부터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가입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려주었다는 겁니다. 세금 환급액이 더 늘어난 거죠. 자산 계좌의 경우도 넣을 수 있는 자금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2024년 12월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대 2억 원으로 늘리라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도 늘어나겠죠. 이렇게 세제 혜택을 늘려주려는 방향을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혜택을 줄이면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재정이 고갈됐을 때 국가 차원에서 투입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미리 각자 준비해서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놓은 계좌들이 바로 연금계좌와 자산계좌고, 갈수록 그 한도를 더 늘려주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오랫동안 묵혀서 필요할 때 꺼내려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절반만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 부분만큼은 손해보는 일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시 입금도 가능하고요. 퇴직연금 계좌는 인출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매년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채울 때 연금저축계좌에 연 600만 원, 퇴직연금 계좌에 연 300만 원을 넣죠. 그러면 세액공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계좌는 연 1,800만 원 한도로 넣을 수 있으니까 연금계좌에 추가로 인출을 고려한 투자금을 900만 원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 가능한 돈이 매년 900만 원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자산계좌는 단기적으로 목돈 마련을 하는데 유리하고, 연금계좌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라 미래의 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유리하죠. 그러면 연금계좌 내에서 차익이 발생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만큼은 언제든지 인출이 자유롭고, 발생한 수익은 과세이연되어서 세금은 0원이고,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것 또한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세금과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내 노후를 위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주변에 사업과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투자나 사업으로 소득, 수익, 자산을 늘어나게 되니까 해당하는 과세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어도 절반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로 떼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비과세나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매출이나 수익이 커지면 세금도 커지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친구들이 사업과 투자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런 세제 혜택 있는 연금 준비에는 소홀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은 이외에도 국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줍니다. 반면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준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투자는 이런 계좌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일부터 해 놓아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 미래에 크게 쓰일 돈을 만드는 일이고, 이는 경제적 자유와 연결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자, 배당, 월세라는 자본소득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 사례와 방법,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고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